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인데요. 현재 지구상 언어는 무려 6,912종류가 있지만 언어학자 데이비드 해리슨에 따르면 기존 언어 중 90% 이상 50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언어학자들은 어떤 언어가 살아남을지, 어떤 언어가 전 세계를 이끄는 주도적 언어가 될지 예측해보고는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2050년 세계 5대 언어에 우리의 한국어가 속할 전이라고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어 화제입니다. 대체 왜 한국어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문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꼭 나오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과 알파벳 창시자입니다. 동양에서는 세종대왕이 유명하고 서양에서는 알파벳 창시자가 유명하죠. 일단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대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군주로서 특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종대왕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펴지고 있을까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꼭 방문한다는 광화문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멋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보기 위해 몰려든 외국인들은 매우 과학적인 어인 한글을 왕이 직접 만들었다니 매우 놀랍다. 한국 수도의 중심에 떡한 말다라는 얘기를 하곤 하죠. 특히 세종대왕 덕분에 한글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유일하게 남은 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알파벳의 창시자는 고대 페니키아 인트리스인 등이 여러 거론되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알파벳은 로마자를 거쳐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공용 문자로 자리 잡았죠. 이 외에도 한글과 알파벳의 차이점은 또 존재합니다. 한글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한자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며 이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주고 싶어 한글 창제를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달리 알파벳은 주로 상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독점한 민족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이 간편한 문자를 만들어 효율적인 상거래 활동을 위해 알파벳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한 개의 문자는 백성들을 위한 애민정신으로 한 개의 문자는 상거래를 위해 태어났지만 그래도 둘 다 복잡한 문자 체계를 쉽게 만들어내지 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영어가 경쟁자 없이 평생 세계 공용어로 자리를 지킬 것만 같았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만 보더라도 영어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장이 어린 나이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영어 학원은 필수일 뿐더러 요즘은 영어 유치원까지 나오면서 한국인들의 영어 교육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교육 열풍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어권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적인 현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국어에는 자부심이 넘치는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랬던 영어가 요즘 한국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이었죠. CNN 최근 영화와 음악 등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 언어 학습 시장에서 한국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언어 강좌 중 한국어 교실의 수강자 수는 2002년 5월 16년에는 14,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외국어 수강 신청 최종 보고서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 수강 신청이 8,000% 증가하는 동안 한국어는 53% 이상 증가에 놀라움을 안겨줬죠. CNN, BTS 사이에 강남 스타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강력한 한류의 성공작이 연이어 나오면서 한국어까지 주목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이 쟤는 팝스타들의 공연 때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로 가득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 한글이 적힌 팻만을 들고 있는 것이 더이 상신기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건 수치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언어학습 어플인 듀오링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는 작년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듀오링고는 급속한 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했는데 개설하자자 수강생이 20매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대학에서도 한국 학과를 만들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열렬한 반응은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외국인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14만 9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80% 증가한 26만 4천 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배우고 있다는데요.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를 취미나 노래가 살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한국에 와서 살거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미가 더 뜻깊습니다. 게다가 세종학당 수강생의 경우도 2007년 740명에 2020년에는 100배나 증가한 72,073이 등록했다요. 한류는 여기서 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어와 한글의 사용자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태국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알아듣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하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공부 열풍이 어마어마한데요.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며 세계 인구 2위에 등극한 인도는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빼고 한국어를 채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처음 접하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유럽 언어들과 다른 문법이나 문화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점이 흥미로운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처음에는 한국어를 어려워하다가도 배우다 보면 한국어의 우수성에 깜짝 놀라 더욱 깊게 빠져든다고 하는데요.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본어나 중국어가 자판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비슷한 정보량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경우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에 비해 한글은 무려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에 걸맞는 한글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소멸되기커녕 더욱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흔히들 언어는 나라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들 합니다.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준을 넘어서서 암묵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적 환경까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가장 먼저 했던 것도 한국어 탄압이었다 것이죠. 오징어 게임도 한때 번역 논란에 휩싸였던 것도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은데 번역이 잘못되자 답답함을 느껴 하는 것을 보며 문화와 언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 이런 것을 보면 강대국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줘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 일본게오대학의 후지모리미츠 호명해 교수도 영어를 지칭하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의 국가가 강대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앞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더욱 강타하면서 한국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한국도 더욱 강대국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류를 타고 한국어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 하루빨리 그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